네, 안녕하세요. 이유민 선생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오늘 역시 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143쪽에 있는 확인 문제. 저번 시간에 우리 1, 2, 3번까지만 했었는데 4번, 5번 풀이를 하고 그 다음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4번입니다. 방정식 이것이 원을 나타내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어떤 거죠? 일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거를 확인을 해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표준형으로 바꿔보도록 합시다. 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2kx가 있네요. 그렇죠? 이창이. 자, 요 놈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으면은 k 제곱이 있으면 되는 거 맞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k 제곱을 더했다가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 제곱 빼기 4y가 있네요. 얘도 역시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으면은 4가 있으면 됩니다. 4를 더했다가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k가 있고요. 10이 있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그러면 x 더하기 k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 그것은 나머지 애들은 우변으로 다 넘겨봅시다. k 제곱 되겠고요. 빼기 k 되겠고요. 그 다음 빼기 6 되는 거 맞을까요? 그쵸? 자, 이렇게 된다면은 만약 얘가 원이 된다면 이 놈은 중심이 마이너스 k, 2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반지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루트 k제곱 마이너스 k 빼기 6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게 원이 되고 싶으면 어쩌라고 했습니까? 요 놈에 해당하는 놈이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쵸? 그래야지만 이게 의미하는 게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0이거나 음수가 되면 이게 원이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는 요 원의 방정식을 표준형으로 지금과 같이 우리가 바꾼 다음에 반지름 아래 제곱이 0보다 큰가요? 라는 거를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중간고사 범위에 있었던 2차 부등식 내용이네요. 그쵸? k 더하기 2 곱하기 k 빼기 3은 0보다 큽니다가 돼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또는 3보다 커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그런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다음 순서에 따라 모두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한번 하나씩 따져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원이 x축에 접한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y축 생각하지 말고요. x축만 이렇게 그려놓을게요. x축만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x축에 접할 수 있는 방법은 x축 위쪽에서 이렇게 접하거나 혹은 x축의 아래쪽에서 이렇게 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쵸? 자,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그 두 가지 형태에 대해서 각각 본다면은, 자, 이놈의 중심이 여기 a, b가 있겠고요. 여기도 역시 a, b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요 x축이요 접선이 되는 거 맞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접점을 요렇게 접점에다가 수선의 발을 요렇게 내렸을 때 여기가 수직이 되겠고요. 오! 그럼 얘가 뭐가 될까요? 요 점이 a, 0 되는 거 맞을까요? 역시 여기에서도 여기를 a, b라고 했을 때 여기에다 내리면은 얘가 a, b 되는 거 a, 0 되는 거 맞을까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중심은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이 되는 것이고, 즉 a, b가 중심이 되는 거고,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반지름의 길이가 자, 여기에서는 b가 양수이기 때문에 b 빼기 a, 즉 b가 길이가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요 지금 x축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요 b라는 놈은 음수되고 있는 거 맞을까요? 그쵸? 그래서 요때는 길이가 마이너스 b가 돼요.
자, 이때는 b가 되고 이때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건데, 그래서 반지름은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값 b입니다.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 씌운 게 반지름의 길이에요.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근데 어차피 여기 쓰는 건 우리 뭐예요? 여기에다 써야 될 건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더하기 b제곱이든 빼기 b제곱이든 결국 b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우리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엔 두 번째로 이번엔 y축에 접한다라고 해볼게요. y축에 접한다. 자, y축에 접하려면은 이번에는 x축 생각하지 말고요. y축만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는 거예요. y축의 오른쪽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그 두 가지 방법에 대해 각각 확인을 해 보시면은, 역시 이번에도 여기를 a, b라고 놓고, 여기도 역시 뭐 그냥 a, b라고 놨을 때, 여기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똑똑똑 떨어뜨리면 이번엔 얘가 뭐가 될까요? 0, b 되는 거 맞을까요? 그쵸? 이번에는 반지름의 길이가 뭐가 된다? 원의 중심에 x좌표한테 절대값 씌운 게 될 거예요. 여기도 역시 반지름의 길이 절대값 a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식을 어떻게 쓰시면 된다? x 빼기 a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 뭐 중심은 a, b인 게 그대로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반지름이 얼마다? 반지름이 이번에는 절대값 a다. 그러니까 반지름의 제곱 a 제곱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X축에 접할 때, 이런 식으로 X축의 위쪽, 아래쪽에 이렇게 접하겠구나. 반지름을 생각을 해보니까 A, B라고 하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A, 0까지의 거리가 되겠구나. 즉, 원의 중심에 Y좌표가 반지름을 의미하고 있구나. 정확하게는 y좌표의 절대값이죠. 그쵸? 자, 이번엔 x축에 접하는구나 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y축이죠.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y축의 왼쪽과 오른쪽에 접하는구나. 원의 중심을 역시 a, b라고 놓고 y축에 접하는 그 점 0, b까지의 거리를 구해봤더니 그게 원의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과 같구나 라는 거 역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거 두 개가 합쳐진 게, 그쵸? 이 둘이 합쳐진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합쳐진 게, 네.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지금 5번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지금 요거 구한 거 우리 잠깐 좀 지우고, 여러분 잠깐 뭐 쓰실 거면 잠깐 스톱 해놓은 다음에 쓰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지우고 해볼게요. 자, X축과 Y축이 이번에는 동시에 접한다. 자, 동시에 접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역시 X축과 Y축 그려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1사분면에서 동시에 접하는 경우, 2사분면에서 동시에, 3사분면에서 동시에, 4사분면에서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쵸? 총 4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자, 총 4가지가 나오고, 그때 이 중심의 좌표를 각각 한번 찾아보신다면은, 자, 요 길이도 반지름일 거고, 요 길이도 반지름일 거 아니에요? 여기 두 군데에서 접하고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근데 그 길이는 당연히 같으니까, 원의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보통 놓는데, 그쵸? a, b라고 보통 놓는데, 요 a랑 b의 길이가 같겠죠. 그쵸? 그래서 a, a, 요 길이도 a고, 요 길이도 a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될까요? 요 놈의 중심의 좌표는 마이너스 a, a라고 두시면 되겠죠. 반지름은 역시 절대값 a가 되겠고. 자, 요 놈은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얘는요, a, 마이너스 a가 되겠죠. 즉, x축과 y축의 어느 쪽에서 접하느냐에 따라서, 즉 1사분면, 2, 3, 4분면에 따라서 중심의 좌표가 a, a냐, 마이너스 a, a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냐, a, 마이너스 a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넷 중에 어느 건가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를 이용을 하시면 된다? 요거죠. 얘가 마이너스 2,1을 지난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네요. 마이너스 2,1이면 몇 사분면의 점입니까? 2사분면에 있는 점 맞을까요? 그쵸? 2사분면에 있는 점이니까 요 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식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요거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1단계부터 마이너스 2,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의 개수를 구하시오.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2,1을 이렇게 표현을 해 두시고, 자, 요 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모두 접하는 원. 우선 요런 거 하나 있지 않을까요? 요런 거 하나. 그리고요, 또 크게 이런 거 하나.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려지는 이런 거 하나 있지 않을까요? 네, 답은 우선 이건 두 개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식으로 찾아보셨을 때도 두 개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할 때 중심의 좌표를 r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a라고 쓰지 말고요, r로 이용해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우리 뭐라고 쓰면 되냐? 얘는 마이너스 r, i다. 여기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다. a 대신에 지금 r 집어넣는 거예요. r, 마이너스 r이다. 여기는 r, r이다. r, r이다.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의 좌표를 r을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요거 1단계에서는 우리가 두 개입니다 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2단계에는 중심 뭐가 된 겁니까? 마이너스 r, r인가요? 그쵸? 자, 이제 마지막 3단계 구해봅시다. 이제 식을 아예 찾아봅시다. 자, 마이너스 r, r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이너니 그게 어디를 지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1을 지나면 되는 거죠. 요거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x한테 마이너스 1을 넣고 y한테 1을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칸이 좀 모자라니까요, 여길 또 좀 지우고 문제를 풀어야겠네요. 이 윗부분 지울게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죠, 여기를? 자, 여기서 풀어봅시다. 자, 마이너스 2,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r의 제곱, 그것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되겠고, 네, 전개를 해주시면 r제곱 마이너스 4r 더하기 4, r제곱 마이너스 2r 더하기 1은 r제곱, r제곱 하나씩 없어지고 r제곱 마이너스 6r 더하기 5는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잘 되죠? 자, 그래서 r은 1 또는 5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요 작은 원의 반지름이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큰 원이었죠. 요 큰 원의 반지름은 5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답은 어떻게 됩니까? 답은 이제 우리 중심은 이거고요. 반지름이 이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 자, 우선 r이 1인 경우 해봅시다. r이 1이면 중심이 마이너스 1,1이네요. 그럼 x 더하기 1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1의 제곱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지름 r이 5가 된다면 중심은 마이너스 5,5가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5의 제곱, y 마이너스 5의 제곱은 5의 제곱 25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3단계 답이 되겠네요. 이 두 개가 원의 방정식을 구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143조 확인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 오늘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여기가 전혀 어렵지가 않은 게요. 여러분들 이참수 그래프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 했잖아요. 이렇게 안 만난다, 한 점에서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연립을 해가지고 연립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같다, 작다, 요거 기억하시는 거죠. 그쵸?
판별식이 0보가 다 크다라는 얘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두 점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좌표평면에서는. 한 점에서 판별식 0이라는 얘기는 중근, 즉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하나의 실근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개에서 접하고 있는 것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이 있는 거네요. 허근은 우리가 좌표평면상에서 허수는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니까, 즉 여기에서는 교점으로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는데, 얘는 0,0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원이고, 얘는 뭐 이제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이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맞나요 안 맞나요 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요 놈을 연립을 해가지고, 그쵸? 연립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에 있는 y에다가 mx 더하기 n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얘 전개해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x제곱 더하기 m제곱 x제곱 더하기 2mnx 더하기 n제곱은 r제곱, 그리고 m제곱 더하기 1의 x제곱 더하기 2mn x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r제곱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생기는 거 맞습니까? 그쵸.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역시 두 점에서, 판별식이 0이면은 한 점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안 만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래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쵸? 연립을 하였을 때 판별식이 0보다 크네, 두 점에서 만나네. 판별식이 0이네, 한 점에서 접하네. 판별식 0보다 작네, 안 만나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럼 여러분들 이것도 어떻게 하면 된다? 2차 방정식에서 여러분들이 연립을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이래. 2차 함수에서, 즉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냥 연립해서 판별식 생각하면 되는구나. 네, 그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게 다 요거예요. 자, 그래서 위치 관계를 확인을 하는데, 자, 근데 요거는 원과는 다르게 위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은. 자, 그러면 다음 장 146쪽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1번.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말해봐라. 자, 그러면은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연립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y 대신에 x 더하기 2를 넣어볼게요. 자, 연립을 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겠고요. 정리를 얼른 해주신다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판별식 써볼까요? 4분의 판별식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2의 제곱 더하기 2가 되나요? 즉 6이 되네. 0보다 큰 값 나왔죠. 그쵸? 0보다 큰 값 나오면 이 원과 이 직선은 서로 어떠한 관계다?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이번에도 역시 해봅시다. 얘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로 바꾸신 다음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연립을 해주시면, 자,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더하기 4의 제곱은 입니다. 자, 역시 얼른 정리를 해보시면 5x제곱 마이너스 16x 더하기 14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얘도 역시 짝수니까 4분의 판별식 쓰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8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14. 자, 그러면 64 빼기 70이 되니까 마이너스 6이라는 음수가 나오나요? 그쵸? 판별식이 음수가 나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안 만난다 하시면 되는 거죠. 그쵸? 네, 안 만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원이니까 요걸로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냐면은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D라고 할 거예요. 그 D가 반지름보다 짧으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맞을까요? 그쵸? 이쪽에서도 확인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까지 거리 걸 D라고 했더니 그게 반지름 길이 R보다 짧네? 그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D하고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 R하고요, 대소관계를 통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일치하게 된다면 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그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길어요. 그럼 이렇게 안 만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원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네요. 연립을 해서 판별식 생각을 하는 거. 그쵸? 그 다음 지금 보는 것처럼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d와 반지름의 길이 r과의 대소 관계를 이용을 해서 네, 그래서 두 가지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시죠. 이 예제 1번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 요놈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해달라. 우선 첫 번째, 판별식 이용하는 거를 해볼게요. 판별식 D를 이용하는 경우. 자, 그러려면 연립을 해줘야 됩니다. 연립을 하려면 여기에 있는 y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k를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k의 제곱은 3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2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우변에 있는 3 넘어오세요. 빼기 3은 0 이렇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요 놈의 판별식이 역시 짝수니까 4분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요 판별식이 0보다 어찌해야 된다?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커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풀어주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4분의 판별식 마이너스 k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k 제곱 빼기 3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여기가 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6 2k 제곱 그럼 마이너스 k 제곱 더하기 6은 0보다 큽니다. k 제곱은 그러면은 k제곱 빼기 6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 얘는 인수분해를 통해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6에서 루트 6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 방식으로 가는데, 자, 두 번째 방식으로 가기 전에 자, 이번에 여러분들 문제 그 중간고사 서술형 답안지를 한번 보니까 여기에서 k제곱은 그럼 6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약간 k제곱이 6보다 작다 라고 했으니까 아이고 여기는 이제 k죠. 양변에 루트 씌워가지고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보다 작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잘못된 표현인 거죠. 그쵸? 실제 결론도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에선 우리가 똑같이 루트를 씌우고 하는 거 했을 때 지금 얘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루트를 씌운다라는 거는 우리가 같은 양수니까 지금 가능은 한 얘긴데 우리 지금 보면 k가 음수일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k가 음수일 수도 있다라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요거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요렇게 알고 계신 분들은 네,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으로 해봅시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거를 위해서는 우리 원의 중심은 0,3이다. 0,0이다. 반지름은 루트 3이다. 그 다음에 얘라는 직선은 우리가 x 더하기 y 빼기 k는 0이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원의 중심으로 직선까지의 거리까지 구하는 그 공식을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그 공식. 공식 어떻게 되죠? 그죠?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절대값 0, 0을 집어넣는 거죠? 0 더하기 0 빼기 k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게 지금 그러면 루트 2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k가 되는 거 맞을까요? 근데 뭐 절대값 마이너스 k나 절대값 k나 그게 그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게 어쩌면은 될까요?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짧아야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쵸? 즉 얘라고 하는 게 루트 3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반지름에 해당하는 루트 3보다.
됐죠? 자, 그러면은 절대값 k가 루트 6보다 작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루트 6보다는 크고 루트 6보다는 작아요 라는 네, 첫 번째 방식과 같은 결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넘어가서 문제 2번으로 가봅시다. 자, 문제 2번은 원 이놈과 직선 요놈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도록 하는 실수 K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하면 되겠는데요. 자, 두 가지 방식 중에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 쓰시면 돼요. 편한 방식 쓰시면 되는데, 우선 문제 2번에서는 우리 판별식 이용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확인 문제 풀어보시면서 제가, 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네, 그거를 비교하는 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는 자, 원 요놈과 요놈의 위치 관계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주세요. 그러면 이제 연립을 해서 판별식이 0보다 커주세요. 0이 돼주세요. 0보다 작아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판별식을 구해봅시다. 판별식을 구하려면 우리가 우선은 연립부터 해야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는 k제곱 더하기 1의 x제곱 되겠고요. 4kx 되겠고요. 플러스 4인데 1이 넘어오니까 더하기 3은 0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분의 판별식을 쓰겠습니다. 2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1 곱하기 3 이렇게 되겠고 정리를 쭉쭉 해보니까 4k제곱 빼기 3k제곱 빼기 3 이렇게 되겠네요. 즉 k제곱 빼기 3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죠? 자, 그럼 이제 1번부터 답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k제곱 빼기 3이라고 하는 요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싶은 거죠. 그쵸? 네. 이렇게 인수분해 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이거. 뭐 아까 같이 이렇게 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죠?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지우시고. 자, 이렇게 돼서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k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다 또는 루트 3보단 크다. 요게 우선 1번 답이 되겠고. 자, 2번은요. 2번은 이게 0 돼야죠. 그쵸? 그러면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입니다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놈이 이번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쵸? 네, 작다 해보시면 또 인수분해 그대로 이거 쓰신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으려면 여러분들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 사이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네, 이렇게 네, 오늘의 범위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역시 또 확인 문제 조금 풀어보시고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말해보세요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 방금 풀었던 문제 2번에서는 판별식 이용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시면은 원의 중심은 0,0 그쵸? 반지름은 2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럼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구해봅시다.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분모는 뭐가 됩니까?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절대값 0 빼기 0 더하기 3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3 되겠고요. 자, 루트 2분의 3이라고 하는 놈과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정리를 하면 2분의 3 루트인가요? 자, 이것과 반지름 2 사이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죠. 누가 더 큰가요? 확인하는 방법은 빼보는 거죠. 여기 옆에서 잠깐 빼보는 거예요. 얘 빼보려면 우리 이렇게 하면 되나? 빼기 2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쵸? 자, 근데 3루트 2는 루트 18이죠. 4는 루트 16이죠. 아, 얘 0보다 크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 즉 무슨 얘기입니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반지름보다 더 크다라는 얘기 맞아요?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원이 있고 원의 중심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더 길고 반지름이 더 짧아서 지금 즉 어떤 관계다? 안 만나는 관계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보시고 어떤 게 더 편할까 한번 골라 보시는 거예요. 얘를 연립을 해가지고 판별식 쓰는 게 편할지, 아니면 원의 중심 구하고 직선에 이걸 하는 게 편할지. 지금과 같은 경우는 그냥 연립을 해서 판별식을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냥 집어넣어 주셔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6x는 0입니다. 이놈의 판별식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정리해 보시면 얘는 2x제곱 빼기 4x 더하기 1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자, 이렇게 돼서 판별식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2라고 하는 0보다 큰 값 나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결론은 뭐가 된다? 얘는 두 점에서 만난다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식 중에 여러분들이 딱 판단을 해서 어떤 방식의 계산이 지금은 더 빠르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8과 직선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구해보도록 하시죠. 두 점에서 서로 만나도록 하겠대요. 그럼 뭐 판별식이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번엔 다시 또 그러면 원과 직선 사이의 거리로 한번 해볼게요. 원의 중심은 0,0이고요. 반지름은 지금 루트 8 2루트입니다. 그리고 직선의 방정식은 2x 더하기 y 빼기 k는 0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고요. 0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0 더하기 0 빼기 k의 절대값, 즉 루트 5분의 절대값 k가 되겠는데요. 그놈이 반지름 2루트 2보다 어쩌면 될까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반지름이 더 길어야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절대값 k가 2루트 10보다는 작습니다가 돼서 결국 k는 마이너스 2루트 10보다는 크고 2루트 10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네요. 그쵸? 네, 그렇게 되는 게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원 요놈과 직선 요놈이 만나도록 하는 실수 m값의 범위를 한번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그쵸? 자, 얘도 뭐 판별식을 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하시든지 하면 되는데, 만나도록이니까 여러분들 어째야 될까요? 만나려면 두 점에서 만나거나 한 점에서 접하는 그 상황이어야 되겠죠? 그쵸? 안 만나게 되는 경우만 딱 피해 주시면 되는 거네요, 보니까. 자, 그러면 연립을 하게 된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주세요. 첫 번째 판별식을 이용한다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주면 되겠고, 아니면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를 하는 거라면은 거리와 반지름이 있을 때 더 짧거나 같아주세요. 이런 식이 된다면은 만나게 되는 거겠죠. 그쵸? 자, 계산이 좀 귀찮기는 하지만 어쨌든 또 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mx 빼기 4m의 제곱은 4입니다 라고 연립을 하셔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되겠고, 아니면 뭐 1,0으로부터 이제 이 직선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2를 비교를 하셔도 되는 거고요. 네, 우선 요거 쓴 김에 요걸로 마무리를 해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되겠고요. 얘는 m제곱 x제곱 마이너스 8m제곱 x 더하기 16m제곱. 자, 우변에 있던 4는 넘어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자, x제곱항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x항은 마이너스 2로 묶으면서 4m제곱 더하기 1x로 이렇게 두 개를 보낼 수가 있겠고, 나머지 상수항은 16m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은 판별식을 가봅니다. 4분의 판별식을 역시 쓰셔가지고
요거 빼기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는 16m 4제곱 더하기 8m 제곱 더하기 1 빼기 16m 4제곱 더하기 2m 제곱 아이고 하고 빼기 13m 제곱 더하기 3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얘는 날라가요. 고맙게도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m 제곱 더하기 4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최종적으로 맞죠? 마이너스 5m 제곱 더하기 4. 자, 이게 어쩌면은 되는 걸까요? 0보다 크거나 같아주세요가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은 양변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양변에 5로 나눠주시고 그럼 얘를 인수분해를 어떻게 한다? 루트 5분의 2 m 빼기 루트 5분의 2가 0보다 작거나 0 써야 돼. 여기 0보다 작거나 같답니다. 그래서 m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5분의 2보단 작거나 같아요. 네, 분모 유리화 하셔서 얘를 5분의 2 루트 5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글씨가 뭐죠 이게? 5분의 2 루트 5 여기도 5분의 2 루트 5 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이 맞겠죠? 잠깐 확인을 좀 해볼게요. 147쪽에 147쪽 확인 문제 보시면은 네, 제대로 잘 구했네요. 네,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4번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원 이것과 직선 요놈이 이번에는 만나지 않게 되도록 해주는 양수 R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자, 지금 얘는 딱 보니까 연립을 하는 것보단요, 그쵸? Y는에서 집어넣는 것보다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기에 딱 최적화되어 있는 그 식으로 나와져 있네요. 그래서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은 R이고요. 그쵸? 그 다음에 직선이 이거니까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리를 구해보시죠. 원의 중심 1,-3으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는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즉 5가 되겠죠. 그쵸? 그 절대값 3 곱하기 1 빼기 4 곱하기 마이너스 3 더하기 8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어떻게 됩니까? 5분의 어떻게 되죠? 5분의 얼마인가요 이게? 3 23인가요? 그쵸? 저 잘한 거 맞죠? 네, 23. 자, 23이라고 하는 게 반지름보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더 길면 되는 거죠. 그쵸? 더 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지름 R은 5분의 23보다 작아주세요 하면 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양수 아래 범위라고 했으니까 0보다는 크고 5분의 23보다는 작아요 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계산이 그냥 끝나면 안 되겠죠? 지금 보니까 양수입니다 라고 하는 조건이 되게 중요한 조건으로서 쓰였네요. 답에 되게 영향을 크게 주고 있잖아요 지금. 맞죠? 네,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